네,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리 제가 떨릴까요? 토요일 오전. 제가 오늘은, 이 PPT 자료가 많이 바뀌고, 새로운 이제 내용들로 강의를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려요. 연습을 많이 못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10시가 되었습니다. 와, 지금 되게, 막 갑자기 들어오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됐죠? 10시. 네, 문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일찍 오신 분들,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항상 제가 톡방에 이렇게, 음, 10분 전이라고 올리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대기하고 계십시오. 항상 줌 강의는 처음부터 들으셔야 되니까요. 그쵸? 네, 어서 오십시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토요일 오전 10시 위클리 줌 강의를 하게 된 문소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 제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진주에서 FOC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아줌마가 작년에 제가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FOC를 만났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저도 항상 제가 줌 강의 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선물은 받아봤지만 선물 거래라는 거를 FOC를 만나서 처음 들었었고, 그리고 처음 거래를 했었죠. 바이낸스를 처음 가입하게 됐었고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셀 수 없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실력이 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제가 평소에는 이제 우리 원복 강의, 중 강의를 했었잖아요. 원봇으로 이제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하는 거를 제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요즘에, 현물로서 수익을 또 우리가 또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에 본사에 갔을 때, 일본의 최고 리더이신 김원희 아이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특별 강의를 하셨죠.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 일본에서 현물로서 우리가 RSI가 출시가 되면서 RSI를 가지고 현물로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수익도 너무나 괜찮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번대요. 그러면서 완전히 판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케팅을 또 잘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리 배워도 손절하고 청산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마케팅도 하고 싶었죠. 마케팅도 하고 싶은데, 내가 수익을 내고 내가 돈을 버는 거를 보여줘야만 이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업을 권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권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물로 우리 원봇을 가지고 저점이 나오면 현물을 했을 때 수익도 괜찮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거의가 많은 분들이 시드가 적었거든요. 적다 보니까 선물로 레버리지를 붙여서 거래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현물이다. 선물이 힘든 분들은 현물로서 수익을 내고 정말 현물로서 익숙해져야만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에 듣고 와서 제가 어저께 이제 전라도 일정을 마치고 오후 늦게 와가지고 정말 예전에 있던 자료와 지금 자료를 만드느라고 새벽 제가 5시까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이라서 되게 막 버벅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해를 해 주시겠죠. 자, 지금 이거는 많이 이런 지금 현실이죠. 너무나 참담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업비트의 계정을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뭐 40%, 50%, 60%, 99%까지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어땠을까요?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원보수로서 코인 개수 늘리기를 알고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2,600만 원. 이분들이 다 제 지인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 8천만 원치를 샀었대요. 코인을 샀었는데 다 손절하고 이렇게 이거 작년에 제가 캡처를 한 거였거든요. 리플을 980원대에 샀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마이너스 2,600만 원. 그리고 이분은 마이너스 300만 원대.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500만 원. 다 지금 60% 마이너스 70%이거든요. 정말 이분들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 FOC를 권한 분도 계시고 안 권한 분도 계시지만 FOC에 와서 RSI를 가지고 우리가 그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한다면 조금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 네, 우리 많이 존버를 한다는 얘기를 하죠. 존버가 답이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가 되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50% 올라오면 내 본전이겠구나.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해야지. 아니면 그러면 또 올라오면은 뭐 수익을 내야 되겠다. 수익 내고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근데 현실은 자 복구해야 할 수익률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거의 2배 이상이 돼요. 50% 마이너스 50%인 사람은 100%가 그 상승을 해야만 내 본전이 되는 거죠. 복구가 되는 거고요. 60%, 70%인 분들도 150%, 233%. 자, 제가 봤을 때 90%인 사람도 있었거든요. 900%예요. 이거는 복구가 과연 될까요? 그쵸?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네. 그리고 이제 원봇을 가지고 요즘에는 우리가 원봇 예전에는 원봇을 가지고 뭐 250점 이상으로 가면 고점, 250 마이너스 250점으로 가면 저점에 가깝다라고 했었고 교차가 남으로서 그리고 6.4를 가지고 진입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저는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원봇 RSI가 출시가 되면서 지금은 이 RSI 차트를 보고 진입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맨 처음에는요, 딱 이제 원보 지수 로그인을 해서 들어갔을 때, 저는 항상 비트코인의 추세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에 이제 이 클릭을 해서, 비트코인을 먼저 저는,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도지, 4개를 항상 즐겨찾기를 해놓고, 자,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항상 차트를 먼저 봐요.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자, 비트코인의 점수대를 봅니다. 스코어 점수를 보고 변동 스코어 점수를 보면서 고점으로 250점 이상일 때 300점대까지도 가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0점, 300점대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비트코인이 고점 올라왔구나. 저점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면 우리 원봇 차트가 있죠. 원봇 차트가 있고 그리고 5월 달에 출시가 된 원봇 RSI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보고 맨 마지막에 시그널이 뭐가 나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여기서 S 시그널이 자 이제 알파벳만 우리가 알면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S가 뜨면은 숏 시그널이 되겠죠. 자, S가 뜨면은 숏 시그널로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숏으로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 현물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숏 시그널이 뜨면은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고 있다가 L 시그널이 떴습니다. L 시그널이 뜨면은 자, 현물과 선물을 하시는 분들 진입을 하면 되겠죠. 저점이기 때문에 진입을 해서 롱으로서 진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상 우리는 RSI 같은 경우는 실시간 반영이 되고 있지만 되고 있는데 거의 뭐 1시간마다 몇 시간마다 이 확인을 체크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쵸? 이런 경우 S가 뜨고 바로 L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입을 한 코인만큼은 항상 비트코인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진입한 코인 RSI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자 롱으로서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S 시그널이 뜨면 모두 이제 매수한 거 그쵸?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하고 나서
현물, 이제 선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숏으로서도 진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1시간, 2시간 뒤에 다시 롱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현물과 선물하시는 분들 저점에서 다시 또 진입을 하겠죠. 다시 롱으로서 진입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가 S 시그널이 뜬 걸 보고 자,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되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롱으로 가져 있던 거 매도를 하고 다시 숏으로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RSI 이것만 가지고도 롱숏 하면서 치고 빠지고 치빠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원부 차트를 보면서 이런 경우 자 세력이 밑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세력만큼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런 차트가 아니라 시세가 밑에 있어도 하락할 코인은 이렇게 S 시그널이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입을 되게 하기가 많이 이제 뭐 편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진입 타점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은 힘드실 수가 있죠. 근데 저희들도 처음에 코린이었었고 코린이었었고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이 원보스로서 거래를 이제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보조 지표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그런 진입 타점들을 조금이나마 더 정확하게 잡고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너무 이제 식상한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항상 우리는 자 스코어 점수를 보고 있죠. 그리고 250점으로 갈수록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250점에 가까울수록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점수대 자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을 보고 비트가 S 시그널이다. 그러면 똑같이 저 위에 있는 변동 스코어 점수 큰 애들 차트를 클릭을 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추세인 거를 저는 골라서 진입을 해요. 비트랑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거래하기가 제 같은 경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와 같은 추세인 거 S 시그널이 떠 있으면 똑같이 S가 떠 있는 종목을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차가 난 것도 클릭을 해서 차트를 이제 보면 RSI가 비트코인과 같이 되어 있는 거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일 하단에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큰 점수가 있죠. 변동 스코어 점수가. 그러면 이 코인들도 차트를 클릭을 해서 비트와 같이 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저는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이거 우리 현물 거래할 때 원칙을 구프로님께서 톡방에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지금 현물로 많이는 안 했어요. 선물로 바이낸스에서는 정말 1억 번에 넘는 거래를 했어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뭐 인증샷이나 마이너스인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정말 1억 번이 넘게 제가 거래를 했겠더라고요. 근데 현물로서는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걸 가지고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항상 우리는 원보 차트를 보고 원보 RSI를 체크를 하시죠. 그러면 현물은 아마 지금 초보자분들은 현물이 뭔지 선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현물이 뭔지 선물이 뭔지 몰랐는데 그거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추천하신 분들한테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자, RSI에서 숏 그죠? S 시그널이 뜨면은 당연히 우리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더라도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매도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그쵸? 내 시드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S 시그널이 뜨면은 항상 매도를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 개수 늘리는 거. 그렇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바깥에 있는 FOC를 모르는 많은 분들은 코인 개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거예요. 저 또한 몰랐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알고 있죠. 알고는 있지만 실행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알기 때문에 실행을 해서 코인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복봉리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 제가 이제 앞번에 이제 선물 거래할 때 사용했던 자료인데 여기에서 달러에서 이제 원화로 10,000원으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는 분할 매수를 당연히 하셔야 돼요. 업비트에서 이제 현물 거래를 하다 보면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할 매수하는 것도 신중하게 막 정말 했어야 했고 물타기는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현물에서는 그나마 분할 매수라든가 물타기가 조금은 수월하게 마음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비트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자, 분할 매수 여기에서도요. 우리는 그 비중을요. 정말 제대로 지키셔야 돼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자, 내가 시드가 100만 원 있다고 이제 그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1,000만 원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1억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비율을 이제 보시고 자, 100만 원이 있다면 내 진입 시드는 10만 원이나 10%나 20% 이내에서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가 603원 코인이라면 603원이라면 두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 1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세 번을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603원, 600원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만 내 평단이 좋아지겠죠. 항상 우리는 100% 내가 진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수익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늘 개미 틀기, 개미 꼬시기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돼요. 1차, 2차, 3차, 뭐 1차, 2차 나눠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비중을 지켜서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죠? 우리는 원봇을 보고 A 시그널이 떴을 때 그죠? 이제 롱으로서 갈 거라는 걸 예측을 해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령 하락을 한다고 해도 많이 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그래서 밑에서 다시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꼭 내가 10% 20% 이내에서만 하시는 거고 몰빵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몰빵은 뭐 어디든 그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타기는 초보자분들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분할 매수 하셔도 안 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비트를 봐가면서 비트가 반등을 할 때, 그쵸? 비트가 반등을 할 때 아니면 지지와 저항을 그어서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팁인데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었을 때 우리 현물을 샀는데 마이너스 7%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 비트가 반등하거나 지지선에서 이렇게 비중을 2배를 넣어서 하다 보면 마이너스 1%대가 한 2%, 1%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탈출하기가 쉽거든요. 이거는 한번 다음에 소액으로 넣었을 때 이런 것도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RSI, 롱숏 시그널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죠. 자, L이 떠면은 지금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이 떠면은 자 롱으로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70%라고 하죠. 그리고 자 언덕이 생기면 이렇게 언덕이 생기면은 자 S 시그널이 뜨면요 S로서 진입을 하겠죠. 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냐면 자 S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고 칠게요. 여기에서 진입을 했는데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선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겠죠.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늘 S가 뜨면 매도하고 자 L이 뜨면은 여기에서 롱으로서 이제 상승을 할 거니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LS 진입을 하시는 거고 자 여기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거는 지금 톡방에 계속 열가치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 톡방에 올라오고 있죠. L이 떴을 때, 그죠? L이 떴을 때 항상 이런 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현물을 하든 선물을 하든 L 시그널이 뜨고 나서 정말 어떻게 몇 시간 있다가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바로 상승을 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이제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 여기에서도 어저께 올라온 자료거든요.
자, 여기서도 L 시그널이 뜨고 나서, 그죠? L 시그널이 뜨고 나서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고 또 이게 하락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또 정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고, 자, 이런 거는 제가 우선 넘어갈게요. 자, 일본에서 리플을 가지고 그때 이제 김원희 아이오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RSI를 보시면 한 달치를 자,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을 했을 때 LS 막 계속 있죠. 이거를 헤아려서 보면 롱 시그널이 26개, 숏 시그널도 뭐 이렇게 25개, 26개씩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일본의 보시 아이오님들은 리플을 좋아한대요. 리플을 좋아하는데 자 한번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과 한국 회원들만 롱이 떴을 때 그쵸? 리플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 사고팔고를 할 거예요. 사고팔고를 하면 우리가 세력화가 되겠죠. 그러면 자 RSI에서 롱이 떴어요. 그러면 많은 회원분들이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물고 같은 것 마냥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S가 떴어요. S가 뜨면 또 다 함께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롱으로서 수익을 내는 건데 선물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 L이 떴을 때 롱으로서 우리가 현물로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근데 S가 떴어요.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물에서 바이낸스 선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가 레버리지를 낮춰서 해야만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2, 3배로, 뭐 두세 배로 해서 선물로서도 수익을 내고, 현물에서도 수익을 내고, 이중으로 수익이 나겠더라고요. 너무 괜찮죠, 방법이.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김원희 아이오님이 그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판서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리플을 가지고 원보스를 우리가 RSI를 보고 자, 현물 코인 개수 늘리는 방법이에요. 자, 마케팅 주급으로서 들어온 리플 2만 개를 매도를 하셨대요. 2만 개를 매도를 했는데 처음에 자, 2만 개를 시작을 합니다. 2만 개를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이 계산법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쇼킹했었거든요. 자, 2만 개를 매도를 했어요. 그때 S 시그널이 떴습니다. S 시그널이 떠가지고 0.5261달러에 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매도를 했더니 1,522달러가 현금화가 되었죠. 이제 US 테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망하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L 시그널이 떴어요. 저점에 내려간 거겠죠. 0.46달러에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인 개수가 22,873개. 그러고 있다가 자 22,873개를 가지고 또 관망을 했겠죠. 관망을 하다가 S 시그널이 떴어요.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더니 0.51달러에 올라갔을 때 0.51달러일 때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니까 11,665달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관망을 했죠. 그리고 L 시그널이 떴습니다. L 시그널이 떴을 때 하락을 했으니까 밑에서 0.472달러에 샀어요. 24,71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24,714개를 또 0.5달러에 매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2,352달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관망을 합니다. 기다렸다가 L 시그널이 또 떴어요. 그쵸? 또 저점 내려갔죠. 내려갔을 때 0.485달러에 샀어요. 샀더니 25,478개.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자, 36,361개에서 만들어졌죠. 그러고 나서 또 관망을 하고 나서 S 시그널이 떴어요. 떴을 때 0.517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8,799달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자 0.46달러에 다시 샀어요. 기다렸다가 L 시그널이 뜬 걸 보고 다시 샀더니 48,867개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자 리플과 리플의 LS가 비트코인의 LS가 25번, 6번씩 각각 한 달 동안 뜨거든요. 그러면 자, LS, 자, 매수를 하면서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그쵸? 2배로 개수가 이렇게 늘려나간 거죠. 우리가 무조건 존버를 하는 게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해서라도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쵸? 고점에서 매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개수가 늘더라고요. 너무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와,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 비트코인을 가지고 개수 늘리는 거예요. 자, 1BTC. 자, 한 개를 4,500만 원에 샀는데 얘가 3,900만 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600만 원이 지금 매도를 하면 손해잖아요. 그때 이제 판다, 안 판다? 라고 손을 들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파는 분들도 계시고 안 파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파는 분들은 아마 개수 늘리기를 아시는 분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3,900만 원의 BTC예요. 비트코인을 3,600만 원, 3,600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일시거늘이 떴을 때, 자, 매수를 하고 했더니 1.083 비트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한 개 비트를 갖고 있다가 1.083 비트를 가지고 다시, 자, 4,100만 원이 되었을 때, 상승을 했을 때, S시그널이 떴겠죠. 그때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더니 4,441만 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4,441만 원을 가지고 자, L시그널이 떴을 때 3,790만 원에 또 매수를 했어요. 했더니 1.1719 비트가 만들어졌고 이거를 또 그쵸? 4,32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더니 현금이 5,062만 원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2세트를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고 3차, 4차, 5차, 6차까지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뭐 일주일, 2주 만에 그쵸? 며칠마다 뭐 LS가 뜰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지금 1비트를 가지고 그쵸? 1비트를 가지고 여기 1.17 그죠? 비트가 만들어졌거든요. 0.1719가 더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0.1비트만 있어도 정말 1년 안에 10비트를 가질 수 있겠다고 얘기를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정말 꿈이 현실로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현물로서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한다면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알면서도 우리가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선물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현물로서 우리 한번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자 하루에 1%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복복리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복리 계산기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시드가 많든 적든 자, 내가 20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1% 수익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한 달 수익률이 34%예요. 34.78%거든요. 수익만 70만 원 돈 가까운 돈이 되죠. 그랬을 때,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2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1%씩 매일매일 복리 수익을 냈을 때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끝날 때 269만 원. 2달이 되었을 때 2달째 시작을 합니다. 269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363만 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6달이 되었을 때 복복리가 1,191만 원, 그죠? 1,000만 원의 수익금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복리로서 그 수익을 만들어 간다는 게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쉽지는 않죠.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쵸? 해볼만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6달 후에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만들어졌어요. 1,000만 원이 만들어졌고 7달째 자 1,000만 원이 만들어져서 이걸 계속 1년치를 복복리를 가면요. 200만 원이 7,356만 원 수익이 만들어져요. 1년 동안 매일매일 1% 가요. 어마무시하죠. 정말 와 대박이구나. 이 복복리 마법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드 1억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쵸? 그러면 자 우리가 6달째 그죠? 수익금은 1,0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7달째에 다시 처음부터 200으로 시작을 반복을 하면
1년에 2천만 원이 만들어지죠. 200으로 시작을 해서 1년에 2천만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또 복복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6달 후에 1천만 원이 만들어져서 이 1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6달 후에는 수익만 5천만 원이 만들어져요. 이거 정말 우리 복리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전혀 저 또한 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선물로서 정말 맨날 욕심 부리면서 5% 10%가 수익 나도 정에 안 차고 그쵸? 너무나 적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물로서도 얼마든지 1% 수익은 매일매일 1%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뭐 1%만 수익을 내나요? 5%낼 수도 있고 3%뭐 기본적으로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 현물로서 거래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선물 거래를 할 때 추적 익절 매매는 9%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내 자산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수익이 나고 있을 때도 내 자산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는 바이낸스에서는 그 스탑로서를 거는 방법, 스탑로서 이제 거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롱으로서 매수를 했고 현물을 하던 선물을 하던 뭐 똑같겠죠. 롱으로서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중간에서 항상 밑에서 더 아래에서 손실 지정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그냥 여기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매도가 되고 자 이만큼은 내가 수익을 먹겠다라고 해서 거는 거고 자 업비트에서 같은 경우는 잘 때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차트를 못 볼 때 그리고 수익 후에 분할 매도를 하고 뭐 50% 매도를 했거나 75% 매도를 하고 나서 나머지 남은 거 있죠. 남은 거 손해 없이 더 큰 수익으로 홀딩을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매도를 클릭을 하면 거의 지정가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다가 예약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예약에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5% 수익이 나고 있으면 5% 수익이 나고 있으면 뭐 본절가 그쵸? 거기에다가 감시가를 예약을 하는 거예요. 감시가랑 주문가 예약하는 거는 이렇게 다르게도 체크를 하던데 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지금 시장가가 651원이에요. 리플이 651원이면 내 평단이 630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간 정도 그냥 640, 640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체크를 해놓고 양매도를 클릭을 해서 있다 보면 651원에서 640원으로 하락을 하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되고 나는 630원에서 샀기 때문에 630원과 640원 그죠? 그만큼의 수익을 내가 수익을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습관 손실지정가 우리가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를 할 때 손실지정가 거래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자, 10%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뭐 5% 정도에서 감시가 예약을 하는 거고 20% 수익이 난다면 반 정도 수익 자리에서 예약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 거의 나머지 정도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습관이 되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업비트에서 핸드폰으로서도 이렇게 뭐 지지와 저항, 추세선, 그리고 이런 보조 지표들 다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배우십시오. 배우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며칠 전에 거래했던 거예요. 거래했던 건데 원부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이렇게 그쵸? 함께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고 시그널이 자 S가 뜨고 나서 바로 L이 뜨는 경우는 거의 급등하는 경우, 급락하는 경우에 연달아서 따닥 이렇게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시는데 이때 L 시그널이 뜨면서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메타를 가지고 3%를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3% 내고 여기에는 보시면은 6배를 했죠. 6배를 했는데 똑같이 진입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시간대에 제가 진입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자, 3% 그죠? 현물에서도 선물에서도 현물로 따지자면 3% 수익이죠. 그래서 18% 수익을 먹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LS 나중에 정말 알람 서비스까지 된다면 뜨는 대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그죠?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조금씩 마무리해 나갈게요. 자, 업비트에서도 추세보는 추세보는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올려놓은 건데 예전에 제가 활용하던 자료예요. 업비트에서도 항상 전일 대비 클릭을 해서 보면 이런 수익률, 그죠? 9시에 아침 오전 9시에 리셋이 되면서 그날 뭐 수익률 상승률, 그죠? 수익률이 아니라 상승률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등락폭이, 여기 등락폭이 평균 뭐 3% 이내 정도, 그쵸? 거의가 1%대, 마이너스 1%대 되거든요. 그러면 행보장이에요. 행보장에서는 우리가 현물로서 행보장에서 굉장히 재미가 없죠. 레버리지를 안 붙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다지 나지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원보 이제 뭐 그 노미넌스를 가지고도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분들은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 이상 10개가 나오면 상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 이상, 5개 이상, 10% 이상이 5개 이상 나오면 거의 불장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자료를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원복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현물로서 더 자료를 만들어서 할 거고요. 이 제 강의를 끝나고 나서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항상 이 페이지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시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저의 간단하게 FOC를 하는 YFOC 스피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뉴 이제 직급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간단하게 스피치 듣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나가시지 마시고, 자, 우리는 수익 낸다는 생각으로 수익 낸다는 생각보다는 소중한 내 시들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거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우리는 RSI를 가지고, 원본 RSI를 가지고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그쵸?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한다면 내 자산이 코인 부자도 되겠고 현금 부자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업비트 돈은 저희가 다 쓸어 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ATM기 같은 원본, 우리 김원희 아이오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원희 아이오님이 정말 RSI ATM기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 RSI는 보배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보배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공의 열쇠 같아요. RSI가 욕심을 부린 자는 실패할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길게 꾸준하게 하는 자에게는 성공과 복이 따를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거래를 하다 보면 잃는 사람은 큰 돈이 있어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수익을 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복리로서, 그쵸? 수천만 원, 수억을 키우는 게 24시간 오픈된 코인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진 자, 우리 뭐 시드가 없어가지고 어피티에서 거래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적은 시드를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복복리로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뭐 가진 게 있는 자와 그죠? 가진 게 없는 자의 시간은 뭐 다행스럽게도 평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공의 열쇠인 RSI를 가지고 정말 내가 활용만 2배, 3배 더 잘한다면 복복리로서 시드 1억 만들지 않을까요? 그쵸? 항상 우리 고모님 시드, 그쵸? 인증샷 올라오면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었거든요. RSI가 회사에서도 더 정확도라든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고 저희들도 그 회사를 믿고 FOC를 믿고 원비트 10을 믿고 고모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정말 괜찮은 그쵸 뭐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뭐 앞날 그쵸 돈을 못 벌어서 힘들거나 노후에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우리 원봇을 만난 거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고, 우선은 오늘 이제 이거 차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FOC를 왜 하게 되었는지, 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스피치를 하고, 제가 뉴 직급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작년 FOC를
케이윤 마스터님과 김규나 아이오님께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전달을 받았는데, 처음에 제가 하지를 못했었어요. 선택을 하지를 못했었는데, 왜 못했었냐면, 그때 저희 아빠가 지금은 우리 여기 안 계세요. 안 계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작년에 아빠가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폐암으로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그 시기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병간 입원을 해 계셨거든요. 저는 병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를 간병을 하면서도 저에게는 정말 친정 식구들의 그런 사업 부도로 인해서 5년, 6년 전부터 엄청난 빚을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빚을 떠안고 빚 압박에 빚 독촉에 정말 너무나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빠를 간병하면서 아빠에 들어가는 치료비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제가 너무나 참담했었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나쁜 생각들도 많이 했었지만 제가 없으면 아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정말 버티고 그렇게 견뎌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작년에 전달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은 아세요. 정말 $1,000가 없었어요. 이 사업을 전달을 받았을 때 오전부터 제가 울컥하네요. $1,000가 없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병원 가입만 해놓고 나서도 한참 동안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빚이 많았었고 아빠를 케어하면서도 또 빚이 생겼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빠께 항상 저는 성공이라는 성공을 갈망하면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도 힘든데 제가 최대한 아빠께는 표현을 안 하고 싶었지만 저의 빚독촉 받는 거 항상 제 얼굴에는 그런 안 좋은 그림자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해도 아빠가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빠가 천국 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영아, 아빠가 우리 소영이 도와주지 못하고 빚만 안겨둬서 미안하다. 그래서 천국 가서도 우리 소영이를 아빠가 지켜줄게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아빠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빠가 살아계실 때 정말 제가 성공을 해서 편하게 사는 삶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엄마도 지금 계시죠. 엄마도 계시는데, 엄마의 삶도, 그쵸. 여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형제들, 자녀들이, 자식들이 정말 빚 압박을 지금도 받으면서, 빚 갚아가면서 생활하는 거를 보면서 엄마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정말 엄마가 천국 가시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저 또한 그리고 저의 형제들 편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말 진정한 효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FOC를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고 뭐든지 트레이딩도 그렇고 돈을 벌고자 정말 빚을 10만 원이라도 빚을 더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빚 독촉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몸 힘든 거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죠. 빚 압박을 받고 그런 독촉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멋진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괜찮은 도구, 그쵸?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서 함께 한다면 그런 삶을 벗어나지 않을까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OC를 통해서 정말 F직급자가 될 거예요. F4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어디 물러설 수가 없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FOC에서 꼭 성공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 직급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늘 아픈 허리를 이끌고 미팅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변명 정말 핑계 없이 나보다 남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남을 위하는 이거는 FOC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셔서 A2 승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A2 승급과 함께 MVP까지 동시에 달성하신 정말 멋진 분이세요. 우리 뉴 직급자 A2 뉴 직급 성취하신 황종순 아이오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잠깐만, 음소거를, 잠깐만요. 황종순 아이오님 어디,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우혜웅 아이오님, 제가 콩물이 나서. 우혜웅 아이오님, 황종순 아이오님 마이크를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 계시네요. 잠깐만요. 네, 제거되었나요? 아직.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얼굴이요? 얼굴이? 아니요? 안 보여요?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네네네. 아무도 없는데 말을 하려니까 조금 좀 난감하기는 하지만 FOC 생각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A2,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A2 달성했고, 지난주에 이제 MVP도 선물을 받았고요. 제게 FOC는, 보이나요? 네, 보여요. 저는 안 보여서. 전 안 보여도 되나요? 네. 야, 일로 와. 이쁜 모습 보입니다. 말씀하시면 되세요. 잠깐만요. 우리 강아지도 한몫 끼고 싶은 건지. 예, 잠깐만요. 너는 이거 아니야. 생강송의 묘미입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네네. 일단 제가 안 보이는 상태라 그냥 얘기를 시작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시면 돼요. 잘 보입니다. 말씀도 잘 들리시고요. 그래요? 네. 네, 뭐 어쨌건 화면이 이상하진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FOC는 내게 선물 같은 FOC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은퇴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 명이 저한테는 구미가 당겼어요. 저는 원래 사실 본업이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제가 아주 제일 힘들다고 하는 장애인 복지, 그 중에서도 장애인 중에서도 뇌병변, 가장 힘든 이제 뇌병변 장애인 복지를 한 지 10년, 15년 넘게 이제 됐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저한테 고민이 생긴 거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15년간 장기간 하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뭐 다른 것도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2017년도 비트코인이 막 뜨기 전부터 이제 코인에 관심이 생겼어요. 코인에 관심이 생겼던 이유는 내가 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겠다, 있어야 돕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경제적인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참 유행했던 채굴 코인을 좀 했었고, 그게 아주 운도 좋고, 그러니까 채굴 코인 해가지고 많이 뭐 묻으신 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했던 그 채굴 코인이 2021년도 비트코인이 이제 8천만 원대로 뜰 그 당시에 1300%의 수익을 딱 제가 챙겼어요. 그러면서 야, 대박이구나. 코인이 우리가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코인을 하면서
조금씩 현물로만 자산을 조금씩 늘려갔고, 그러면서 그 자산을 복리로 늘리는 아주 좋은 아이템을 만나서 그걸 복리로 늘려서 현금 보유를 좀 몇 억을 하고 내 은퇴는 끝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은퇴를 끝냈고, 저는 이제 그다음 이후의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러는 단계였는데, 윤민호 아이오님한테 FOC를 전달을 받고, 저는 뭐 처음에는 할 마음이 없었죠. 근데 자기를 도와달라. 나의 약점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12월에 $10,000를 구독을 하래요. 갖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뭔지, 구독인지 뭔지